네, 안녕하십니까. 법과 일상을 함께하는 대신 싸워주고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우석 세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울림층에 있는 심우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나오려고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가영 변호사님 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세무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이가영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하는 우리 윤담 씨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 배우 차은담입니다. 오늘도 서민들의 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함께 여쭤보고 얻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내는 게 주민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면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무사님도 그 세율을 다 외우시나요? 전혀 못 외웁니다. 너무 많네. 항상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한다는 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자주 바뀐다는 건가요? 이게 당연히 매년 개정되는 세금도 있고 23년도에도 법인세율이 변경된 게 있거든요. 매년 변경도 되지만 또 세율이 주세, 뭐 인세,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뭐 등등 뭐 세금이라고 붙은 말명이 붙은 세금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외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세는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일단 세금 자체랑 저랑은 약간 3.3%. 원천징수? 네, 거기까지가 아직 딱 그거고, 그래서 너무 먼 얘기고, 근데 알아야 되는 얘기고, 술은 드시죠? 술을 못 마셔요, 아, 제가. 못 마셔요. 네. 그래서 몰랐네. 몰랐네. 왜요, 왜요? 네, 주세. 주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술에 붙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내나요? 담배도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에도 기름값과 함께 유류세가 붙어요. 네네네. 그리고 비행기는 타보셨죠? 네. 비행기에도 또 세금이 또 붙어요. 모든 물품과 재화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숨만 쉬면 돈이 나간다는 게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주세를 얘기했냐면 소주 한 병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우석 대표 세무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한 겁니다. 오늘 주제 중에 특히 우리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상속세는 도대체 누가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나요? 이제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 이상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돌아가신 분은 세금을 낼 수 없으시니까 남은 자녀분들 뭐 다른 상속 받으신 분들이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상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거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사망자, 그리고 상속인은 거기에 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존재하는데, 사망하면서 발생되는 재산 중에서 말씀하신 5억 이상의 재산인 경우에만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많이 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배우자 공제 또는 뭐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본 공제, 뭐 인적 공제라고 해서 그 상속 받으신 분들 중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뭐 5억까지 세금을 안 내게 해주고, 자녀가 있으시면 뭐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시고, 상속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시게 되고, 이제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10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배우자 공제, 뭐 인적 공제 이게 다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상속과 증여는 같은 형태로 움직이나요? 증여세랑 상속세랑 그 세율 자체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상속을 하시게 되면은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하는 세금이고, 증여는 내가 증여하는 이 순간에 뭐 물건 하나, 현금 하나 이렇게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은 같지만 막상 뭐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돈을 준다는 측면은 동일한데, 사망과 동시에 주느냐 아니면 살아 생전에 주느냐의 차이인 거고, 상속은 전체가 움직이지만 증여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네요.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차이였는지. 제가 의외로 정리를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쏙 들어왔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이해할 것은 상속과 증여는 다 세율은 동일하다. 하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구성 요소는 조금 다르다 이해하면 될까요? 예, 계산하는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는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나요? 상속세도 분납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연부, 연납, 그리고 물납. 분납은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조금 더 내고 뭐 나눠서 내고 이런 건데 연부연납은 뭐 5년 동안에 세무서에 납세 보증 같은 보증을 받고 이제 5년 동안 나눠낸다고 보면 되고 물납이라고 하는 건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크게 보면 이 정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상속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증여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냈어야 할 증여세에 대해서 그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다시 계산을 해서 안 냈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그 5년 전에 증여세를 냈다고 하면 그 5년 전에 냈던 증여세만큼은 상속세에서 좀 빠지는 구조고 그럼 늦게 내면은 연체료 이런 거 있어요? 가산세라고 하는 그런 가산세가 게 나와요. 있어요. 늦게 냈으니까. 예. 늦게 냈을 때는 늦게 난 만큼의 이자 같은 거 그게 하나 따라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늦게 냈으니까 벌금식의 가산세가 하나 또 나오신다고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국세랑 지방세가 나뉘는 건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거는 좀 설명해 주세요. 국세랑 지방세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국세는 이제 국세청에서 받아가는 세금 그리고 그 지방세는 지방기관들, 구청, 시청, 도청 이런 데서 받아가는 세금들 국세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세들은 아까 얘기하신 뭐 주세, 뭐 인지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국가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으로 보면 되죠. 세무사님이 처리했던 사건 중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병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병원도 사실 탈세와 절세 경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병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 좀 누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혹시 처리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들을 처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일반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탈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내도 된다, 뭐 한다 이런 거는 거의 탈세 케이스가 많고 정말 절세인 경우들은 각종 뭐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들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실질적인 절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직원을 한 명 뽑으면 뭐 세금을 얼마 깎아준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을 한 명도 뽑았으니까 그분이 내시는 뭐 사대보험에 뭐 비율대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절세가 되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절세를 가장한 탈세 행위들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건 한 건을 수임하잖아요. 그럼 선임 계약서를 쓰면 그 한 건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세무사의 경우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의뢰인이 오면 이게 종류가 두 개로 나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이 추구하는 이제 기업 자문 변호사처럼 매달 돈을 받는 게 있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세무조사나 이런 거, 또 거기에 다 뭐 양도세, 상속세 이런 게 있고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예. 사건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큰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전문 영역처럼 건 바이 건으로 하는 사건만 맞는 법인이 별도로 또 있으세요. 저희는 보통 오시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와요. 법인 사업자로 할 때 저 세금이 그거 많이 나와요. 궁금했어요. 이게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밖에서 겉만 보면 뭐 종합소득세는 뭐 15%, 24%, 뭐 40%막 이렇게 세율이 되게 높아 보이고 법인세는 뭐 10%, 20%또 줄어들었으니까 더 세율이 혹시 적긴 한데 그거는 겉에서만 보는 세금이고 뭐 내가 개인 사업자로 1년에 1억을 갖고 가야지 내 생활의 유지가 된다. 근데 법인으로 하셔도 똑같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억을 급여로 받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세율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급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내가 대표인데 내 급여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뭐 대표이사도 함부로 급여를 못하게 되겠어요. 상여나 이런 것도 뭐 다 세법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편한 가정하에서는 내가 대표고 내가 주인데 내 월급은 내가 정해서 가져가니까 그 똑같은 1억을 받아가려고 하면 나도 급여를 그만큼 정해서 해야 될 거고 그럼 같은 1억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하에서는 뭐 세금이 다르면 안 되죠. 내가 개인 사업자로 1억 가져갈 때랑 급여로 1억 가져갈 때랑 뭐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월급을 5천만 원으로 측정을 하고 5천만 원을 받고 그 나머지 법인 돈은 쓸 수 없는 거죠. 사업하는 데는 쓸 수 있죠. 네, 개인으로는 못 빼는 거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네. 법인에 있는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쓸 수 있냐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회사랑 개인이라는 대표이사를 놓고 봤을 때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급여, 상여, 퇴직금, 네. 배당금 네.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임의적으로 회사에 돈이 1억 있다고 해서 내가 1억 원을 그대로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사의 돈을 가져가면 그거는 회사의 가지급금 형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라 해서 대여금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갚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세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아직 얘기 좀 카메라 울렁증이 치료되지 않아서 배가 많이 아픈 거,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은담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배워야겠다라는 배움의 자세로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사실은 일상적인 이야기이고 또는 세금이라는 이슈는 사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분이시든 간에 분명히 세금 고지서를 받고 고민이 되거나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저희 채널도 봐주시고 우리 심우석 세무사님도 의뢰를 많이 해주시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